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랑 오늘 시장이랑 약간의 색깔은 비슷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의 그 흐름들이 대형주로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 기아인데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렵습니다. 물론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섹터 안에서도 업종별 주도주는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주도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종목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고. 그렇다면 수익률을 내는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 이데일리 스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한시 시황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흐름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코스피는 어제 대비로 15포인트 빠지면서 2,780선을 이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코스닥 시장은 840선까지 어느덧 내려왔습니다. 아쉽죠? 자, 코스피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주체의 흐름들이 좀 다릅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는 삽니다. 반면 기관은 팝니다. 배당락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6,678억 원 정도 매도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동반 외국인 따라 사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4,514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코스닥 시장 연일 팔다가 어제 아주 소폭 11억 원 순매도로 그쳤는데 다시금 400억 원 매도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매도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700억 원 팝니다. 개인이 나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1,099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탑3 이슈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K화장품 얘기입니다. K화장품이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증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하나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인데요. 화장품 수출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1% 가깝게 잘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을 잘 탄다면 올해 연말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수출이 굉장히 잘 됐던 때가 2021년도였거든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K뷰티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70개국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면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가세를 했습니다. 왜 예전 생각해 보면은 중국, 일본도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쪽에만 K뷰티 막 팔렸었는데 이제는 시장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고루고루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수치 나왔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한국에 들어왔나 보니까 작년 같은 대비해서 90% 가깝게 늘었다라는 흐름들이 있는데 왜 좋아하나, 뭘 좋아하냐 보니까 인디 브랜드 많이 선호를 하신다고 합니다. 인디 브랜드라고 하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파는 중소 화장품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의 인기가 굉장한가 봅니다. 그게 시장으로 말해서는 미국과 일본 쪽에 굉장히 많이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대기업이잖아요. 그쪽에서도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아니면 인디 브랜드를 인수해서 조금 더 어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긍정적인 온기가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모레퍼시픽 한국 콜마가 그러하고요. 화장품에 집중하는 것보다 생활용품 또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인데 역시 호실적인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흐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 잡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자, K-바이오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건 의약품 복제 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변화하면서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 원료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에 찾아갔을 때 약사가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호 교환성을 인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다소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약사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한테 바이오 시밀러 처방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거다라는 앞으로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이미 바이오 시밀러 교체 처방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시밀러 상호 교환성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개발 업체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호재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중국 맞게 나서고 있는데 중국 바이오 기업들 때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미국 생물보안법 이것이 또 강력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CDMO라고 해서 위탁 개발 생산 업체를 얘기합니다. 바이오 쪽에 그쪽 빅4 중에 하나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거 중국 기업인데요. 여기가 서방 교역 국가 모두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 그 교류가 좀 끊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낙수 효과를 미국과 우호국인 한국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데에서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최근 미국 USA 그 바이오 이게 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물론 롯데 바이오로직스, 에스틴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활동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이슈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 백신 위탁 개발 생산업체 CDMO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이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K바이오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두 번째 이슈 살펴드렸고요. 세 번째는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K전력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유니드, 한국전력, 재룡, 전기 등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화석 연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슈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두 후보 간에 공통된 입장은 있습니다. 전력, 이런 걸 좀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원자력 발전, 전력만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돼서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K전력 이건 잡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호재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 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슈 탑3 뽑아봤습니다. 자,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실전과 이론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승률을 낼 수 있는 종목 발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이 그런 여러분의 배고픔을 잘 든든하게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마켓 스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스핀입니다. 오늘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매일 어렵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지치는 법이고 저희가 있는 존재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맞습니다. 자, 하려고 하면 기회가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지금 현재는 사실상 좀 하려고 하면 보입니다. 보이지만 참 찾기 힘들시죠.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론과 지금 현실은 정말 좀 틀린 시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차트가 오늘 2779.06, 마이너스 0.7이지만 캔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개파락의 양봉 3개가 나오면서 지금 지지 캔들이 만들면서 에너지를 응축해서 이제 튀어 오를 일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캔들의 이 색깔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날에 이 포지션이 취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종가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를 먼저 보겠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금 이 HBM을 향한 AI 반도체 시장의 최대 수혜 나라라고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연일 유상향의 잠시만요. 자, 연일 유상향의 캔들에서 잠깐 지지 캔들이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자,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연일 하락수가 1,000개 이상 넘어가고 역배열 시장이 지금 3주째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까 상당하게 좀 소외받지 않았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에 크게 소외받고 도대체 어느 섹터에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직관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현황 파악을 즉시 매일매일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포지션 그리고 섹터뿐만 아니라 주도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메모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상향이 나는 섹터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주거니 받거니 종목의 비중 관리까지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지 이 어려운 장에서도 헤어나갈 수 있다. 주식은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 비중 관리, 종목 관리, 섹터 관리까지 잘해야지 오래 갈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이 방송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천천히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스핀 5호짜기의 흐름들이 지금 한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핫한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네, K전력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제일 강했던 쪽은 사실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급등뿐만 아니라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생겼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의 방향은 틀렸습니다. 수급의 방향은 오히려 더 K전력 쪽으로 은근슬쩍 스물스물하게 다가가더만 어느새 지금 시간 지나 1시 13분 지나고 있는 시간에 쌍끌이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K전력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 K전력의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자, 이 변압기, 전선과 전선입니다. 자, 그게 현재 전체적인 이 K전력 안에서의 주도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현재 없으시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합 점수는 78점입니다. 70점, 80점 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으셔도 된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유보일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이 전체적으로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전력기기, 전력망, 전체 전 세계 전기 발전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전기가 없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최대 수혜주는 HD 일렉트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가까이 10배 이상의 이렇게 우상향이 나는데도 올라가는 이유냐?
본질적으로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노자가 나오게 됩니다. 2021년 97억밖에 되지 않던 회사가 2022년 1,300억, 2023년 3,100억, 2024년 올해 5,300억입니다. 매 분기 자 100%, 1000%씩 성장하는 종목이 어떻게 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으로써 우상형 패턴에 제일 악성 매물이 없는 우상형 패턴의 신고가 매매에 있어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 첫 번째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자 뒤따라가는 종목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재룡 전기를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전기도 어느새 시가총액 1조 3천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3만 원, 4만 원대도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은근슬쩍 계속 올라간 이유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59억, 그리고 2023년 700억, 그리고 올해 2024년 1분기, 2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치게 되면 550억이 나옵니다. 이 분위기로 간다면 지금 1,000억 이상 넘게 되고 올해도 35% 이상 이 성장하게 되는 재룡전기는 지금 우상향 패턴이 나는 것은 어느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점수 78점에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임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자, HD 현대일렉트릭 주도주 부주도주로 볼 수 있는 전기 쪽에는 재룡 전기를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테마가 K전력이라고 하셨고 앞서서도 이슈에서 말씀드려서 클릭을 해보니까 가온전선, 제일일렉트릭, LS일렉트릭, 예, 재룡전기 이렇게 쭉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옆에 보니까 뭐 거래량이나 현재 수급, 외국인, 기관이 얼마나 사들이고 있는지 그 수량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정말. 참고를 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목할 만한 5호장 핫한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과 동시에 오늘 마이크론이 오늘 이제 호실적을 내고도 2분기 이제 3분기 가이던스의 문제 때문에 개파 오늘 시간에서 많이 빠졌지만은 역시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는요 굳건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개파락의 양봉, 투가 삼성전자가 우상향 패턴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도 밀리지 않고 오늘 대부분이 개파락의 양봉, 단봉으로 나오는데 종목의 편차가 맞습니다. 대부분이 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보다도 후공정 기준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에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좀 이야기 드리는데 테크윙을 첫 번째로 들고 왔습니다. 자, 테크윙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전력 쪽에 이야기 드렸지만 테크윙이 1년째 10배 이상 올라가는데도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본질적으로 수급이겠죠. 그 수급을 넣는 주체는 그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니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안 사는 네가 뭐야?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31억의 어닝 쇼크를 내고 나서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61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00%가 성장하는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시켜야 되는 종목 테크윙입니다. 자, 말 그대로 예전부터 전 세계 1위였었던 이 테스트용 펜들러 글로벌 1위입니다. 전 분야의 금사 장비 제조업체로서 HBM 핵심 장비인 큐보, 프로보에 이 생산하면서 HBM의 국산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뿐만 아니라 오늘 74점입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다 보니까 74점에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도 되는 종목, 그리고 5일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셔도 충분하고요. 악성 매물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날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 테크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DI입니다. DI 같은 경우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양봉을 세게 내다가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지만은 보유에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얘도 조금 전에 테크윙처럼 후공정의 이 테스트 공정의 국산화 성공시킨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상향 패턴은 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HBM 관련된 장비 중
테스트 장비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테스트 장비 쪽으로 지금 우리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여의도 큰 손들은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선호주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오늘의 종합점수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한 74점이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자, 유보율 790%에 그리고 부채율 82%의 아주 우량한 종목 DI를 종가 기준에서 꼭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그 증시 전방판을 보면은 실적 테마, 장기 테마, 그리고 업종 상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섹터가 있다면요? 네, 바이오가 은근슬쩍 자리를 모두 다 좀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전력, 그리고 K푸드, 그리고 화장품, 반도체, 조선 생각하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더 수급이 요즘에 이 2주간에 제일 많이 몰린 쪽은 바이오 쪽인데 그 바이오를 보게 되면 예전부터 좀 올해 초 H땡땡 바이오 회사의 문제 때문에 좀 바이오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기피하는 현상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변동성이 왔을 때 좀 문제이고요. 밑에서부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추세 우상향의 변곡점이 나오는 주식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꼭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 듯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이오를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바이오를 찾아다닐 필요 없고요. 조금 전에 클릭했듯이 클릭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군이 이렇게 도해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바이오는 오스코텍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스코텍, 자, 변동성이 크죠.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10%씩, 15%씩 급당이 나오는데 그러면 길게 추세를 좀 좁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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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을 타고 있는데 61선 이탈하지도 않고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의도의 큰 손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이 앞으로의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관리 저점 21선 관리 패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날에는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투매 물량을 막기 위해서 그 종가에 잡아둔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종합점수는 현재 자리 21선 눌림목 자리가 나오다 보니까 8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좋고요. 여러분들이 종가에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특히나 자, 렉나자의 FDA 승인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종목. 자, 유한 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오늘 자,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5일선에 타고 가면서 종가에 양양양양양 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무슨 말이냐? 장중에 윗꼬리 윗꼬리 아무리 흔들려도 종가 기준은 시초가를 지키면서 호가를 3개, 4개를 올린다는 것은 관리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고요. 5일선 지쳐가면서 받쳐놓고 매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FDA 승인 기대감이 아직 존재하고 기간이 많이 남은 유한양행으로 오늘 또 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역시 바이오 하면 빼먹을 수가 없겠죠. 알테오젠입니다. 조금 전에 한 12시쯤이었던가요. 지수가 한번 이 코스닥 지수가 한번 흔들렸던 이유는 알테오젠에서 오늘 한 차례 이 출렁 있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수가 한번 흔들렸는데 역시 알테오젠은 힘이 강합니다. 오늘 5일선을 오늘 돌파인 캔들이 나오면서 급소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종가에는 살려낼 거라고 보시고요. 알테오젠 여러분들 이상무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오후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 관심주도 여러분께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상승률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관심주로 제시했던 YC는 현재 142%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월 10일 날 얘기했던 실리콘2 10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LS 에코에너지도 138% 가깝게, 그리고 4월 17일 토니모리도 126%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애도 해낼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네. 5장 관심주 2개 일단 공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바이오 이야기 들었듯이 의외로 바이오 종목들에서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에 맞춰서 지금 우상향 패턴이 하반기에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수급 포착 여기 보시면 자, 전체 전광판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수급 포착에 페트론이 뜹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해 보시면 오늘 역시 수급이 쌍끌이 매수 오늘 상당하게 오늘 많이 들어오면서 CD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겠죠.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 다시 점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60까지 밀렸다가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돌파형 캔들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시그널은 매수하고 넘어가자라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74점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페트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마트 대포의 플랫폼 잠재 가치 부각을 되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이 지금 이 그 비만 치료제 다시 말해서 해외 기술이 이전 기대감으로 연일 우상향이 나다가 이번에 잠깐의 이 이탈이 있었지만은 역시 기대감이 있고요. 언제든지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들고 있는 우리의 페트론이 오늘 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가총액 이제 9천억에 다가왔습니다. 설마 9천억까지 왔는데 큰 손들이 1조를 찍고 무슨 포지션 취하지 않겠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페트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아니면 이야기 들어갈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가격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000원에요. 손절가 목표가 55,000원에 손절가 3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이요. 자, 이어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종목이 네. 여러분들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드디어 나왔나요? SK 예, 하이닉스? 네. 제가 지금 매번 설명을 해드릴 때마다 SK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출 중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좀 실어야 되는 건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조금 더 둘 다 좋지만은 조금 실어야 되는 건 현대차라고 이야기 매일매일 이야기 드리는데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꼭 들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그 마이크론이 시총이 219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우리의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총이 170조입니다. 근데요, 오늘 재밌는 거 오늘 실적 발표했죠. 마이크론 2분기 실적이 하나로 9,500억입니다. 전년 동기비 81% 성장했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 매출이 16조에 영업이익이 5조가 나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K 주식의 좀 특징이 아닐까, 디스카운트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 8조 2천억 예상하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만 4조 5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480조와 지금 현재 170조의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연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아직 없으신 분들은 좀 덜 올라간 삼성전자를 요거 근래에 정말 TV에서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더블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일 우상향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종가에 꼭 관심을 갖고 음봉은 겁먹지 말고 이번에 한번 음봉 공략까지 분할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이고요. 자, 이 손절가는 21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제약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였던가요?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주의 시총을 모두 넘어섰다. 현재 170조 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5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라인 잘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펩트론입니다.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된다. 시총 9,120억 원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여력들 있을 수 있을지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8,000원 종가의 매수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데일리 스핀으로 찾아본 오후장 관심주 2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하나는 다른 맞습니다. 곳에서 여러분들 공개하는 거죠. 예. 밑에 QR코드 보시죠? 이거 들어보시게 되면 내일 아침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직접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제시해드리면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매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하는 종목 발굴이 중요한 법입니다. 자, 오늘 마켓 스핀 함께 하신 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였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액 40조 ETF 시장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TF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런 부분으로 시장의 트렌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함께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우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ETF 전략을 미리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엔비디아, 빅테크 이런 게 눈에 띄네요. 네, 엔비디아가 그 세계의 제일 비싼 기업이 됐다가 부침을 겪었다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네. ETF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의 주제를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으로 이어갈지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아니면은 과거에 이 그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그때 시스코라는 보안 기업이 전체 시총 1위를 한 이후에 이 닷컴 버블이 조금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엔비디아가 시스코와 같은 사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 염려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 틀을 넓혀가지고 빅테크, 뭐 탑7이라고 하죠. M7이라고도 요즘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 장기적으로 이 투자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대처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주요 키워드를 ETF 시장에서 알 수 있어서 의미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국내 ETF 시장의 최근 성과를 보면 또 어느 정도 전략적 힌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ETF 시장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간 성과를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정도의 성과를 보게 되면 역시나 엔비디아죠. 최근에 주가가 최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10%, 15%, 하루에 6%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만 그저께 같은 경우는 그대로 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계 급등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반도체 또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수익률이 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수익률 하위 같은 경우는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역시나 일주의 성과를 보더라도
국내보다는 조금 더 해외 관련된 ETF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달간으로 봤을 때도 좀 비교 평가가 필요해 보여요. 네.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네. 한 달을 보게 되더라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1개월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미국 반도체라든지 또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전부 다 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1개월 수익률 하위 같은 경우에는 이 히토류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구리 같은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또는 원자재 관련 선물들이 상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치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단기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수익률 하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ETF 시장 내에 개인 투자들의 자금은 어디로 향했는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심 있는 거니까 네. ETF 시장의 변화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역시나 미국 또는 글로벌 관련된 순매수가 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수익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개인 순매수 상위에도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를 포함해서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이 좀 미국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순매수가 몰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개인 순매수가 몰린 이유는 아마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그 정답은 바로 수익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반도체 또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또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ETF에 대한 관심이 개인 순매수의 증가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네. ETF 전략의 팁이 이쪽 섹터 안에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오신 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선 제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미국 빅테크 고점 아니냐 또는 너무 과열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빅테크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매크로 측면입니다. 우선 미국 매크로가 그동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이런 지표를 통해서 조금 다운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ISM 제조업 지수도 조금 반등을 했다가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최근 6개월, 1년 동안의 상황에서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상위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시험 같은 걸 저희가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교 1등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기 상황이 어려우면은 오히려 압도적인 경제적 혜자를 가진 그런 미국 상위 빅테크 기업들에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오히려 좀 둔화되어서 빅테크 기업들에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경기가 어렵더라도 이런 빅테크 상위주들은 더 중심적으로 잘 되는 것들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네, 이건 맞습니다. 상당히 좀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네.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왜 ETF 시장에서도 빅테크의 답이 있을런지 두 번째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우선 역시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 빅테크들의 어닝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저희가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주가 상승의 흐름 또는 이 어닝의 흐름이 단순히 올해만 이어질 것으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내년을 넘어선 기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S&P 500 기업의 어닝이 계속 상승하는 EPS 추정치라고 하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이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는 내년 수익을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업들의 실적은 좋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들의 어닝,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빅테크 상위주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표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어닝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역시나 이 빅테크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제품을 잘 팔고 또 영업이익을 잘 내고 어쨌든 숫자로 보여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네. 실적 호조, 호실적 이런 부분으로 강력한 또 모멘텀이 지속된다 이런 또 흐름으로 읽혀요. 네.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하반기 빅테크 투자 세 번째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예. 세 번째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AI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드릴 말씀도 많고 한데요. 우선 빅테크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빅테크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AI 생태계입니다. 우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자들을 제거를 하면서 이 번 돈을 거의 고스란히 AI 재투자에 쓰고 있는데요.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라고 하죠. 또는 뭐 구글 같은 경우 검색 있습니다. 이러한 이 빅테크들의 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유율이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성장주로만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죠. 너무 돈을 잘 벌고 현금 흐름이 좋은데요. 이렇게 번 것들을 바로 AI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5년, 10년 전 같은 걸 보더라도 뭐 AI 이전에 이런 뭐 새로운 것들이 변화할 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좀 지연해가지고 이런 치고 나가는 것에 좀 늦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사례를 통해서 AI라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과 함께 번 돈을 거의 고스란히 AI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AI를 앞서갈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제가 AI 투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빅테크가 이 AI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AI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AI에 대한 전문 인력 같은 경우 기존의 인력 대비해서 뭐 10배 또는 15배 정도 많은 돈을 줘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에 대한 비중도 그렇고 AI 서버 같은 경우에도 기존 대비해서 한 5배, 6배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투자 또는 캐펙스라고 하지 서버에 대한 투자가 결국 돈이 많은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AI의 과실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거는 빅테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S&P 500내 기업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현금이 가장 많죠. 그다음에 매출 대비해서 이 현금에 대한 이 들어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인식하고 있는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 찐 현금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번 현금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AI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역시나 빅테크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예 그렇게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빅테크 고점 논란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네네. 이거는 괜찮은 건지 네. 궁금해지거든요. 네. ETF 시장에서도 반응이 될 것 같아서요. 네네. 네, 우선은 빅테크라고 해서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전망이 여전히 좋다. AI가 가면 갈수록 빅테크에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주식도 매일매일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지만 아직은 이 빅테크가 과열로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빅테크가 이제 투자가 막 들어간 시점이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활용했을 때 역시나 가장 높은 마진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잉 투자가 사실 되기 전까지는 버블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아직은 그렇지만 이 과잉 투자라는 시점이 나오기에는 이 캐펙스 투자, 뭐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아직 이루어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30년 전에 닷컴 버블과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아직 이 과잉 투자의 아직 초기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점 논란 또는 AI에 대한 이 과잉 논란을 나오기에는 최소한 1, 2년 이상은 저희가 충분히 기다려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초기 투자 단계고 이러한 초기 투자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이어지고 이어지는 수익을 바탕으로 과다 경쟁이 나왔을 때 이 투자가 과잉을 된다. 그때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직 고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지막에 잔 파도는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나눠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M7 또는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없는 투자는 어디에도 없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그 빅테크도 ETF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먹거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첫 번째 그 차별화된 경쟁력, 두 번째 기업 실적, 세 번째 AI 수혜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ETF 전략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그걸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도 빅테크 또는 뭐 테크 투자 관련해 가지고 환노출 상품 중에서 AUM이 큰 두 가지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략이요.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전략 중에서 뭐 하나의 전략이 특별히 낫다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다음에 아니면 이 투자의 집중도에 따라서 다른 전략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상위 7개, 요즘 M7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M7 중심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바로 왼쪽에 있는 투자 전략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아, 같고 그래서 탑7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탑7이고요. 예. 오른쪽 같은 경우 상위 10개에 대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전략이 오른쪽 전략보다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고요. 종목 하나하나를 좀 보게 되면은 왼쪽 전략 같은 게 엔비디아 가장 높은 비중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핫한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10% 정도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오른쪽에 있는 전략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있는 상위 10개에 대한 그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너럴한 그런 변동성이 조금 낮은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교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ETF도 반도체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네네. 탑7, 탑10 이렇게 나눠서 ETF를 또 바구니에 담네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으로 구성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네. 반도체 ETF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반도체 같은 경우,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은 경쟁력, 그다음 좋은 성장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기술의 발전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M7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I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기업들의 수혜가 역시나 M7 기업들로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빅테크,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ETF 시장에서 반도체 ETF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요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전체 주식의 6.73%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해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이익도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장사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은 콜마홀딩스가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앞서서는 키움증권이나 FN가이드가 해당 프로그램을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지금까지 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키움증권과 FN가이드는 공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두고 볼 일이지만 콜마홀딩스도 어제 20% 급등 이후 상승폭을 줄여 마감이 됐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밸류업 공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기업들도 사실 상당한데요. 이 밸류업 공시 기업 확산을 위해선 금융 당국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 이 주가 부양 트리거가 된다는 걸 기업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